하나 둘 셋 넷. 소리가 잘 들어가나? 오케이. 자, 그 다음 해볼 건 바로 이제 질소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원자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H2, 그다음에 F2, HF, 요거 하고요. 지금 저기서 하려고 하는 N2. 요거 이제 결정적 차이가 뭐죠? 결정적인 차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는 거. 그렇죠. 바로 이렇게 다중결합이 나타나면서 뭐 쪽이 하나가 시그마가 되면 나머지 것들은 파이 혹은 파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중결합이면 하나가 시그마면 나머지 둘이 파이 결합. 잘 들어가죠? 이상이 한번 봐주세요. 이상 뜨면. 그래서 이렇게 그 시그마 결합뿐 아니라 파이 결합도 이렇게 밸런스 본드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뭐가 됐건 간에 우선 뭘 살펴봐야 되겠어요? 원자 상태의 전자 배치를 살펴봐야 되겠죠? 보이시죠? 자, 그럼 원자 상태 전자 배치.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게 뭐예요? ES2, EPX1, EPY1, EPZ1. 바로 질소의 최외각 전자 배치를 쓴 건데, 밸런스 본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식의 홀전자 배치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원자 상태에서 홀전자가 많이 나오도록 전자 배치하라는 룰이 있죠. 그걸 무슨 룰이라고 해요? 원자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를 최대한 많이 놓고 전자 배치를 해라라는 어떤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룰이 있잖아요. 그걸 무슨 룰이라고 해요? 바로 훈트 룰이요. 훈트 룰. 그러니까 이 밸런스 본드 티오리는 훈트 룰에 입각한 원자 상태 전자 배치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건 훈트 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녀석의 시그마 결합이 어떻게 맹글어지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시그마 결합 형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그마 결합 형성의 밸런스 본드의 파동 함수.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시그마라고 쓰고 C C1? C1? 네, 뭐 좋습니다. 네.
파이라고 쓰고 시그마라고 쓴 다음에 C 이렇게 쓰시고 뭐 Z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이때는 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번 써볼 텐데 의미는 자, 핵관축 G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린 P오비탈들이 있죠. 각각 누구냐면 각각의 이 질소 원자 두 개를 하나를 A, 하나를 B로 잡았을 때 여기가 A 원자, B 원자, 그리고 각각은 다 지축으로 뻗어 있는 이 PZ. 바로 이 녀석을 지금 그려본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ES2도 마찬가지고 EPX, EPR 지금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PZ 오비탈만 지금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쨌거나 시그마 결합을 이루는 이 전자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시그마 결합 전자, 여기 화살표로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 얘가 지금 어디 있을 거냐면 하나는 여기에, 하나는 여기에 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넘버링을 1번, 2번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이제 알겠죠? 1번 전자가 A에 포함될 확률, 포함되는 경우, 2번 전자가 B에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두 개를 뭐로 연결하고요? 곱하기. 근데 주어져 있는 1, 2번 전자가 꼭 A냐 B냐 이렇게 정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서 곱하기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경우 요 양쪽에 기여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이 경우 양쪽 기여도는 똑같겠습니까? 바로 동종액 이원자이기 때문입니다. A, B로 구분했지만 이것도 질소고 얘도 질소죠. 그러면 이 전자가 뭐 A에 포함될 확률, B에 포함될 확률이 다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요것의 기여도와 요것의 기여도가 같아서 상수를 앞으로 같이 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한 번은 보강 간섭이, 한 번은 상쇄 간섭이 나타날 수 있겠죠? 보강이 될 때를 뭐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본딩. 상쇄는 엔타이 본딩. 그래서 이 둘을 뭐 플러스로 한번 연결하거나 마이너스로 한번 연결하거나. 그리고 이때 보강일 때 상쇄일 때 여기서 오비탈 사인은 어떻게 될지 알겠죠? 보강 간섭이면 요 오버랩 되는 부분에 오비탈 사인이 같은 거고요. 엔타이 본딩이면 서로 반대가 되는 거고. 아까 충분히 그렸던 거니까 이렇게만 간단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뭐가 나타날 수도 있냐면 파이 결합이요. 시그마 결합에 대한 밸런스 본드 파도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파이 결합에 대해서도 똑같이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 파이 결합을 여기서 편의상 자, 몇 가지가 있어요?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파이 결합을 편의상 하나를 파이 X, 하나를 파이 Y라고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색깔에서 눈치챘을 텐데 자, 파란색은 요 EPZ 오비탈에 관련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빨간색은 EPX, 노란색은 EPY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파이 X라고 하는 건 여기에도 지금 전자가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파이 X 오비탈을 이루는데 파이 X 결합을 이루는데 그게 지금 원자 오비탈 상에서는 요거 EPX 오비탈끼리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 첫 번째 1
파이 x의 경우. 자, 보시다시피 Z축, 핵간축에 대해서 저기에 있는 px 오비탈은 예를 들어 요렇게 그래서 x축에 수직하게 보시다시피 있는 이 녀석들이 바로 이 px 오비탈일 거다. 그래서 Z축에 지금 수직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지금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바로 두 개. 내가 지금 빨갛게 두 개 표현을 했죠. 그 두 개의 전자가 뭐 하나가 여기 있는 홀 전자가 밸런스 본드를 이룬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이때 편의상 이 전자를 3번, 이 전자는 4번 전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아까 시그마를 1, 2번이라고 해서 파이 x는 3, 4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경우 요 파이 x와 관련된 밸런스 본드 표현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경우 이렇게 한 다음 2px a3 2px b4 2px a4 2px b의 4 아니지 3 저런 걸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시그마 결합이 됐건 파이 결합이 됐건 표현 자체는 똑같아요. 이 각각이 그냥 얘가 A 원자고 B 원자라 할 때 3번 전자가 A에 속해 있고 4번 전자가 B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전자가 A 원자의 px 오비탈에 들어가 있고 4번 전자가 B 원자의 px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경우를 역시나 여기서도 곱하기로 연결한 거. 근데 보시다시피 3, 4번 전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스위치돼서 4번 전자가 A 원자에 3번 전자가 B 원자에 있는 과정을 생각을 하고 곱하기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경우도 양쪽에 기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죠? 왜? A 원자, B 원자 둘 다 동일한 질소 원자니까. 그래서 이 기여도 가까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상수를 앞으로 빼냈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또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겠어요? 한 번은 보강으로, 한 번은 상쇄로. 그래서 보시다시피 보강 간섭이 된 이런 경우가 바로 본딩 상호작용의 밸런스 본드일 거고요. 빼기로 상쇄 간섭이 되면 바로 엔타이 본딩의 상호작용을 하는 밸런스 본드가 되는 거죠. 무슨 말 냉짱이?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썼나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이 X 결합에 대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본딩, 엔타이 본딩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Z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X축이라고 하면 Y축은 어디 있겠어요? Y축은 바로 어디 노란 거 어디 갔어? Y축은 바로 여기에 있겠죠. 여기 이렇게 서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Z축, X축이면 Y축은 다 수직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향하고 있는 PY 오비탈을 잡고 90도로 회전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PX 오비탈이 이제 90도로 또 돌아가겠죠. 그런 상호작용으로 뭐를 만들 수 있느냐? 바로 두 번째 파이 Y. 자, 그러면 이때 여기가 파이 Y.
노란색이구나. 자, 이제 파이 y 형성에 대한 설명을 해볼 텐데, 여기가 Z축이라고 할 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를 Y축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X축이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Y축으로 향하고 있는 오비탈들이 바로 A 원자, B원자 각각의 EPY 오비탈들일 텐데, 이 EPY 오비탈을 만들어낸 두 전자를 이제 얘를 또 뭐? 얘는 5번, 얘는 6번 전자라고 표현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A원자가 됐건 B원자가 됐건 관여하는 오비탈은 PY이기 때문에 여기다 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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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인데, 자, A원자에 속해 있는 5번 전자, B원자에 속해 있는 6번 전자가 위치를 바꿔서 A원자의 6번 전자, B원자의 5번 전자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경우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의 기여도하고 여기서도 기여도가 같을 테니까 같은 상수를 앞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어떻게 본딩 엔타이 본딩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px가 됐건 파이 x가 됐건 파이 y가 됐건 상황은 똑같습니다. 다만 방향이 서로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거고요. 표기하는 방식도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 시그마 결합이 아니라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선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을 이렇게 따로따로 밸런스 분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얘기 줄게요. 자, 앞서서는 시그마하고 파이 결합을 분리해서 표현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그마하고 파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표현해 보라는 연습 문제 등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도 이 경우 다 표현해 봐라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 표현을 보고 뭐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네, 뭐냐면 앞에서 표현했던 세 가지 경우를 다 한꺼번에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x하고 파이 y를 한꺼번에 다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Z축으로 있는 px 오비탈로부터 시그마 결합을 표현하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x 오비탈로 이렇게 파이 x 결합을 표현하려고 한 거고, py 오비탈로부터 이렇게 파이 y 오비탈을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전자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 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 알겠죠? 그것을 무엇과 무엇으로? 한 번은 본딩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엔타이 본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찌됐건 위쪽 경우건 아래쪽 경우건 기여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여도는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동종액 이원자 분자니까. 그래서 각 경우의 상수가 같아서 앞으로 빼서 한꺼번에 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표현이 뭐라고 할까요? 좀 두나디만큼 단순하죠, 표현이. 알겠어요? 단순한데 대신 쓸 게 많은 거야, 그냥. 알겠죠? 네, 쓸 게 많은 거고 표현 자체는 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파동함수를 뭐로 연결했죠? 곱하기로 연결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중결합이 있는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그 밸런스 본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책 연습 문제에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봐라,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바로 그 유명한 혼성오비탈 이론입니다. 무슨 이론? 혼성오비탈 이론. 아시겠죠? 그 1학년 때는 혼성오비탈 이론을 뭐 살짝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입체수 2면 무슨 혼성이라고, 입체수 2면 무슨 혼성이라고, 그냥 입체수 2 무슨 혼성, SP 입체수 3이면 SP2, 입체수 4면 SP3 이렇게 하잖아. 그런 정도만 1학년 때 배웠다가 이걸 구체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혼성 오비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밸런스 본드 띠오리의 한 부분이라는 거, 요것도 지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새로운 책을 하나 읽고 싶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영화를 하나 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실 다른 일체의 사전 지식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이 자극적으로 끌리는 부분이 어디예요? 당연히 내가 뭐 책을 하나 재밌는 거 읽고 싶은데, 그 다음에 영화 하나 재밌는 거 보고 싶은데 할 때 사전 정보가 전혀 없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 끌려요? 무조건 바로 제목이잖아요, 제목.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출판사나 영화사나 그 작품들의 제목을 정할 때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억수로 씁니다. 아시겠죠? 억수로 써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어느 챕터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그 제목의 의미, 그리고 제목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얻지 못하는 많은 정보들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아까 했던 제목은 for diatomic molecule이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이애토믹이 뭔 뜻이야? 다이애토믹이 이게 이 원자가 몇 개 있는 거? 딱 2개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폴리가 뭔 뜻이라고 해서 항상 많다는 얘기인데, 이 분자에서 많다라는 이 폴리라는 뜻은 이 3개 이상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혼성화라고 하는 건, 이거 이제 우리말로는 혼성화라고 번역하고 원래 표현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죠. 혼성화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디서 나타나는 것? 3원자 이상에서만 표현하는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2원자에서는 혼성화가 있다 없다? 2원자에서는 혼성화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근데 이제 그 화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모두 다 양자역학이 밝은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특히나 그 유기화학 하는 데서는 그 뭐냐면 양자역학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안 돼 있는 학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 막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자 보이세요? 일산화탄소 분사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게 sp 혼성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 책들도 있거든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중심으로 한쪽에 시그마 결합이 있고 한쪽에 비공호 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뭐 아마 입체수가 2가 아닌가 해서 얘가 sp 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아주 유명한 유기화학 책에도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유명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실력이 있고 좋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에요. 이미 제목에서 뭐 혼성화를 하려면 원자가 3개 이상에서만 혼성화를 적용하는 거예요. 얘는 원자가 2개밖에 없죠. 그럼 얘는 혼성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혼성화로 수학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물리학이나 양자역학을 자세히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제목에서 그걸 알아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거 짬풀. 바로 뭐야? 첫 번째 1. 짜자자잔. 바로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자, 얘 같은 경우는 그 루이스 구조 그리기에서도 되게 많은 예시로 그 뭐냐면 등장하죠. 뭐로 등장하는 애죠?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할 때 어떤 예로 나오는 애예요?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할 때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 소개가 되는 녀석이에요? 바로 옥텟 미만족 하는 걸로 예시로 맨날 나오는 애죠. 별것도 아닌데 베릴륨이라고 하는 게 최외각 전자가 2개뿐이죠. 왜냐면 알칼리 토금속이니까요. 수소도 최외각 전자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얘는 최외각 전자를 아무리 끌어모아봐야 총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옥텟 룰을 만족하지 않는 대표적인 루이스 구조 중 하나로 소개가 많이 되는 녀석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베릴륨을 중심으로 한 각도가 뭐 180도. 자, 어떤 원리로 180도라고 하죠? 바로 VSEPR. 기억하시죠? VSEPR은 저기 그 수능화학원에도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여러분 아셔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 베릴륨 수소가 이 경우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리니어하다. 선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선형으로 나타난다면 그냥 관습적으로 그 선형으로 나타나는 축을 뭐로? 지축.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관습적으로 잡습니다. X축이라고 Y축이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선형이면 지축이라고 보통 정해줍니다. 이럴 때 요 경우 이 베릴륨에 대해서 우리가 스테릭 넘버,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요? 입체수라고 하죠. 스테릭 넘버 기억 안 나요?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할 때 하죠. 스테릭 넘버. 스테릭 넘버요. 여러분 이것도 까먹은 거야 진짜?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험에 루이스 구조 그리기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루이스 구조 그리기를 직접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 루이스 구조는 기본이다잉.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루이스 구조만 좀 설명하긴 했어도 하여튼 실수하면 안 된다잉. 하여튼 이렇게 쓰고 우리말 번역은 립체수 아시겠죠? 립체수. 그래서 그것이 이 경우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때 이 녀석에 대한 혼성 오비탈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대한 문제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줄게요. 자, 지우자. 에잇. 에잇. 혼쇼, 혼쇼, 혼쇼. 오케이, 됐어.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폴리아토믹 몰리큘 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 대한 이제 혼성화 이론 한번 접근을 좀 해보죠. 자, 방금은 여기서 구조적 특징을 좀 알아봤고요. 구조적 특징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결합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혼성 오베탈 이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이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직, 자, 오직이란 이런 표현은 사실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은 뭐 영어 공부를 하건 국어 공부를 하건 뭐 물리 공부를 하건 무슨 공부를 하건 책을 읽었는데 오직 이런 말 나오면 중요해, 안 중요해? 아,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야. 바로 오직 결합각이 혼성화를 결정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VS EPR로 예측된 저 180도가 수능화학원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거 자체가 이 혼성화라고 하는 밸런스 본드 띠오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원자 상태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저기 관련된 원소가 수소도 있고 베릴륨도 있죠. 그러면 수소의 경우는 1s1일 거고요. 베릴륨의 경우는 최외각 전자 배치가 2s2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전자 배치는 어떤 전자 배치만 생각한다? 전자 배치는 당연히 최외각 전자 배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최외각 전자 배치만. 왜? 이름 자체가 밸런스죠. 밸런스 본드 띠오리 자체가 최외각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전자 배치는 됐고 최외각 전자 배치만 고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이 전자 배치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 전자 배치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정답. 오, 동석. 방금 동석이가 홀전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박수. 박수. 동석이 박수 안 쳐요? 같이 쳐줘요. 박수. 동석 대단해, 대단해. 무슨 말 나겠어요? 바로 여기 보시면 수소는 홀전자가 있지만 보시다시피 요 아유 잘 부러지냐? 이게 날이 눅눅해가지고 이거 잘 부러지네. 그래, 진짜. 그냥 비라도 좀 와야 될 텐데. 네. 아니죠.
진짜 비가 어떻게 와요? 수증기가 연결해서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증기압이 떨어지겠지. 비용 다음에 예. 무슨 말이야? 아니, 물론 비가 오고 나서 다시 햇빛이 쬐우면 다시 수증기압이 올라가겠지만 비가 오는 그 순간은 우리가 쾌적함을 느끼잖아요. 왜냐면 비가 오는 그 순간은 얘가 응결을 해야 비가 되어 내리니까 순간적으로 수증기압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비 때문에 이 뭐냐면 그 비가 되어 내리면서 이제 대기가 좀 식을 수가 있죠. 그럼 약간 온도가 떨어지면 또 증기압이 다 같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비가 오는 그 순간은 쾌적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여름이 사실은 이 한국의 여름은 진짜 가혹하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봄, 여름이 아니 그 뭐냐 가을 아니 뭐냐 그 여름하고 겨울이 혹독하죠. 여름은 죽을 만큼 덥고 겨울은 죽을 만큼 춥잖아요, 한국은. 근데 이제 이 더운 여름날 비가 확 올 때 어디 처마나 집 안에서 밖을 딱 볼 때 그 쾌적함 이게 있잖아. 그 있잖아요. 참 멋있잖아. 물론 비 오고 나면 또 후텁지근해지는데 올 때 그 왜 그 창밖에서 비 확 올 때 보는 느낌 있잖아. 그거. 아 근데 이번 여름엔 비가 많이 안 오고 나좀비좀 와야 된다. 자 하여튼 보자. 이 베릴륨의 경우 밸런스 본드 테오리의 핵심인 폴전자가 지금 있다 없다? 없구나. 무슨 말이죠? 저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밸런스 본드 티오리를 전개할 수 있어야 전개가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상한 걸 해요. 이상한 걸. 어떤 이상한 걸 하냐면 바로 세 번째 베릴륨에 이게 정확히 했으면 베릴륨 전자 배치의 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프로모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릴륨 전자 배치의 프로모션. 자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프로모션? 어디 회사에서 프로모션이라는 뜻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회사에서 프로모션 되게 좋은 뜻이죠. 바로 승진한 걸 얘기해요. 승진.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그 뭐야 그 갑자기 이제 평사원이 대리됐다 이거 뭐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대기업에서는 승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대기업에서는 승진 억수로 안 좋은 겁니다. 왜죠? 여러분 대기업에서 제일 좋은 직위가 어떤 직인지 압니까? 바로 평사원입니다. 왜? 평사원은 해고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합니다. 평사원은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평사원은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의 풍경은 평사원들은 무조건 5시 칼퇴근입니다. 탁 되면 바로 착착착 써가지고 부장님 안녕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어요? 김사원 이러면서 이제 부장님 두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어요? 네. 그럼 김사원 네? 그래서 뭐 어디가? 저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부장님 안녕. 그래서 가는 거야.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왜? 평사원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죠. 근데 회사에서 이제 드디어 노동자가 아닌 직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부장입니다. 부장부터 경영진에 속해요. 그래서 부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서는 부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부장 때부터는 이제 칼퇴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경영진의 가장 말단 경영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 마음에 안 든다? 회사에서 바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승진 못하면 잘리는 게 아니라 승진하면 잘리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 만약 회사에서 이런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평상원 때는 못 자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쟤를 빨리 부장을 승진시키는 거예요. 몰랐죠? 그래서 뭐냐면 만약 근데 또 이건 있을 수 있어. 누가 봐도 너무 능력이 있어서 승진을 빨리 한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쟤가 왜 승진했지 이거는 누가 봐도 알잖아. 거기 그 조직에 있으면. 딱 봤는데 쟤 누가 봐도 쟤는 이번 차수가 아니야. 근데 부장 됐어. 그러면 그때는 주변에서 승진했다고 했을 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주변에서 그냥 주변에서 그냥 뭐 승진했다는 뭐 축하한다 이거 막 그 사람은 1년 후에 나갈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몰랐죠 이거. 살벌합니다. 이 회사 간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 삼성 같은 데서는 인간의 뼈골을 뽑아가요. 부장 되면 당연히 월급은 많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삼성에서 부장 진급하면 이제 모든 야구는 부장님이 다 하는 거예요. 평사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은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MZ 세대, MZ 세대 알아요? 밀레니엄 Z 세대. 이거 굉장히 그 뭐냐 재기발랄한 세대죠. 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회사 같은 조직 문화에서는 이상한 세대인 거예요. 왜냐면 MZ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이건 서울대에서 한번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서울대 음대에서 레슨을 하죠. 교수가 학생들한테. 그 음대에서 벌어지는 레슨 시간에 정말 별의별 그 인권 모욕이 벌어지는 거 알아요? 알아요? 신문에도 어마어마합니다. 뭐냐면요, 그 뺨 때리는 건 뭐 비일비재예요. 왜냐하면 레슨은 딱 교수 한 명하고 딱 학생 한 명이 스케줄을 잡아서 레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대에는 학생이 많지도 않아. 많아봐야 10대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 명마다 교수가 레슨 시간을 잡아서 딱 그 시간 레슨을 하는 거야. 이때 교수가 쌍욕하고 뺨 때리는 건 이건 일도 아니고요. 그 다음 각종 뭐 명목으로 선물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딱 2명이서 CCTV도 없고 이런 데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 일도 뭐 아무도 몰라요. 근데 10년 전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 후배 중에 하나가 그 김대건 박사라고 있는데 김대건 박사가 이제 그 서울대 합창부예요. 합창부여서 서울대 음대 애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들은 얘기인데 역시나 어떤 교수가 그 뭐냐면은 그 레슨 시간에 학생 뺨때기를 때린 거예요. 근데 그 교수가 정말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소프라노예요. 뭐 조수빈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그 서울대 음대 교수를 할 정도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케줄이 빡빡 들어차 있는 아주 유명한 성악가예요. 그 교수가. 근데 레슨 시간에 막 쌍욕하면서 뺨 때린 거예요. 그걸 만약에 내 세대쯤 사람이라면 그 장면을 봤을 때 다들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떡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찍어갖고 그 중에 어떤 애가 이걸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갖고 그 교수 서울대에 해임됐어요. 근데 그 교수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너무 바쁜 사람이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짬을 내서 학교까지 와서 너네를 레슨을 해주는데 이놈들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뭐 마인드였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걸로 서울대 나갔고 끝나고 그냥 좀 전 세계적으로 순회 공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중요한 건 해갖고 해갖고 뺨 맞은 애하고 여기 사진 찍어 올린 애 있죠. 당연히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 둘은 그때부터 음악계에서 영구 제명이에요. 영구 제명이에요. 왜냐면 얘들은 이제 음악계에 성공한다 못한다. 절대 아무런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아는 내 세대는 그런 부당한 일이 벌어져도 보통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는 이거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딴 거 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딴 거 하지. 요즘 세대가 그래.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이제
회사에 갔을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 김사원, 그거 뭐야? 이번에 이거 이 프로젝트 마무리하니까 야근해야 돼. 그러면 저는 퇴근을 해야 됩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럼 그 모든 야근을 누가? 부장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에서 제일 불쌍한 직위가 바로 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부장으로 1년, 2년 동안 만약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부장이 상무 전무가 되면서 진짜 이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전체 인구의 그 전체 사원 중에 1% 미만. 대부분 부장에서 다 잘려나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승진이 항상 좋은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이런 걸 알고 회사를 가야지. 알겠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었어. 이번에 무슨 과 썼어요? 그랬더니 무슨 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과는 왜 썼어요? 그랬더니 취직이 잘 된대요. 이렇게 나한테 대답을 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하여튼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승진이라는 게 하여튼 그런 의미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바로 에너지 상승을 뜻하는 거예요. 에너지 상승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새로운 전자 배치를 제안합니다. 뭐로? ES1, EP1 이런 식의 새로운 전자 배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면 뭐가 많아지죠? 저렇게 하면 뭐가 많아져? 홀전자가 많아지네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프로모션이라는 과정이 바로 밸런스 본드 티오리의 최대 약점이에요. 최대 약점. 바로 왜 굳이 에너지 상승이 필요하냐라는 얘기죠. 이런 것 없이도 분자는 안정하게 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밸런스 본드 티오리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차한 이론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과정은 물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본드 티오리 역시 야매 이론입니다. 무슨 이론이라고요? 야매, 근거가 없는 아주 이 뭐냐면 족보 없는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이제 혼성화라고 하는 게 되게 편리한 설명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요소 때문에 혼성화라고 하는 이 이론이 사실은 한계를 갖는 겁니다. 물리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밸런스 본드 티오리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서 가장 이상한 근거 그리고 핵심 근거 중에 핵심 조건 그 가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모션이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뭘 해볼 거냐면 3 중심 원자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자, 이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요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단 원자는 혼성화가 없다는 거. 요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목 자체가 중심 원자의 혼성화죠. 즉 말단 원자는 혼성화가 없습니다. 왜죠? 왜일까요? 왜 말단 원소는 혼성화를 못할까요? 자, 칠판에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결합각이 혼성화를 결정한다고 했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잘 봐요.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점 세 개로 우리는 뭐를 결정할 수 있죠? 이런 식의 각도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점 세 개로부터 각도가 결정되면 이 각으로부터 우리가 혼성화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각도라는 게 바로 하나, 둘, 세 개로 만들어진 선분의 요 중간에서 벌어지는 거지. 이런 곳에서는 각도가 정의돼요? 각도가 정의되지 않아요? 말단에서는 각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혼성화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혼성화라고 하는 건 각도로부터 유도가 되는 건데 그 각도가 중심원자에서만 나타나니까 중심원자에서만 혼성화를 생각한다.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식의 표현을 해주느냐? 요거 1. 자, Z축이 있고요. 그 다음 짜잔, 좀 크게 그립시다. G축이 있고 짜잔, 보이죠? 이렇게. 자, 얘가 누구냐면요, 어쨌거나 베릴륨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그렸으니까 베릴륨의 ES오비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Z축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좀 큼지막하게 그리면 이게 있겠죠. 이건 누구냐면 베릴륨의 EPZ입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놈의 특징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ES오비탈은 표면의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ES오비탈은 표면의 함수값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나타나죠? 맞나요? 자, 그리고 EPZ 오비탈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쪽이 플러스가 되면 다른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이고. 보시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자, 어떤 두 갈래 길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ES오비탈하고 그 다음 EPZ오비탈을 만약에 더하기를 한다. 여기서의 더하기는요, 진짜 그냥 더하기예요. 그죠? 그냥 진짜 그냥 더하기. 그래서 ES오비탈하고 EPZ오비탈 함수값을 그냥 더하기를 하자. 저기에 있는 베릴륨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ES오비탈하고 EPZ오비탈을 빼기로 연결하자. 빼기로. 그럼 여기에서 이 Z축, 이 Z축에 대해 얘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느냐? 바로 자, 원래 왔고 요 구형과 요 PZ오비탈의 요런 모양, 그 다음 요 왁구에 대해서 PZ오비탈의 기본 틀을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보시다시피 여기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하고 플러스인 부분이 더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인 부분은 빼기가 돼서 함수값이 상쇄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얘가 생긴 게 좀 그리기 애매한데 대강 이렇게 되고 조금 더 가야 되겠다.
예쁘게 그리기 어렵네. 해서 해갖고는 여기가 마이너스 함수값, 그 다음 여기 전체가 플러스 함수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플러스인 부분과 플러스인 부분이 더해져서 함수값이 강화되는 부분과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 값이 더해져서 함수값이 약화되는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아래쪽은 ES오비탈하고 EP오비탈을 빼서 표현해요. 빼서. 자, 뺀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뺀다는 얘기는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로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바로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가 만들어지고 요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새롭게 뭐냐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위에하고 아래의 어떤 그 뭐냐면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바로 생긴 게 똑같죠. 생긴 게 똑같고 서로 방향이 180도로 뒤집어져 있는 그런 어떤 관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이 위에 있는 놈과 이 아래에 있는 놈,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카이1, 카이2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카이1, 카이2 이 녀석은 수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런 경우를 카이1, 카이2라고 쓰는데 어떻게 되느냐? 루트 2분의 1에 ES 오비탈, EPZ 오비탈을 한 번은 더하기로, 얘는 루트 2분의 1에 ES 오비탈과 EPZ 오비탈을 한 번은 빼는 걸로 전체 파동함수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세요? 자, 이때 ES 오비탈하고 EPZ 오비탈 더하기로 ES를 EPZ 오비탈로 빼기로 표현했다는 건 설명을 했고요. 근데 여기 뭐 난데없이 여기 이제 상수가 붙거든요. 근데 뭐 이 상수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의미는 뭐냐면, 자, 루트 2분의 1이 여기에도 붙어 있고 여기에도 붙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상수가 같아서 앞으로 뺐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루트 2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숫자가 같아서 앞으로 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앞에 붙는 상수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각 상수 있죠. 각 상수를 그게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 값이 됐건 제곱하고 각 상수를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제곱했을 때 무조건 결과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런 의미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1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바로 오비탈의 노멀리제이션에서 오는 거예요. 자, 노멀리제이션이 뭡니까? 이게 어떤 종류의 파동함수가 됐건 간에 바로 오비탈 전체를 적분을 하면 항상 그 전체 그 뭐냐면 값이 1이 돼야 되죠. 어떻게 했을 때? 걔를 제곱해서 적분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 혼성 오비탈도 노멀리제이션이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앞에 붙어 있는 상수들이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상수들에 대해서 뭐 이런 의미가 있다 없다 뭐 생각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여하튼 이런 식의 혼성 오비탈에서는 지금 이렇게 상수들이 붙어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SP
혼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하나로 더하기나 빼기를 통해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다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우리가 sp 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혼성 오비탈 카이1, 카이2가 에너지적으로 이제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카이1이 됐건 카이2가 됐건 지금 어느 쪽으로 주로 뻗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보시다시피 여기가 Z축 핵간축이라고 했는데 뭐가 됐건 간에 이 Z축, Z축으로 함수의 밀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래서 Z축 방향으로 저 전자 밀도가 향하도록 새롭게 이제 오비탈을 재구현한 건데 이게 지금 sp 혼성 오비탈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에너지적으로는 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에너지적인 해석 그게 또 이제 중요한데 그거부터 또 조금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